이동의 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화요일 촉 가이드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오늘 상당히 일찍 오셨던데 네, 방송 준비하시느라고? 원래 그 시간에 옵니다. 부지런하시군요. 작가님이 늦게 오셔서 모르셨던 거예요. 저는 방송 1분 전에 항상. 네. 예. 오늘도 2분 전에 오셨더라고요. 준비 안 해도 잘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셔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네. 알찬 방송 부탁드립니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정말 오랜만에 북한 얘기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오전에 박수환 국민소통수석이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게 작년 6월 이후니까 13개월, 정확히는 27일 만이라고 합니다. 예. 좀 뜻깊은 날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뭐 여러 가지 꼭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북관계 개선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정권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룩했다. 다만 중간에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삐걱거려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임기 이제 1년도 채 안 남은 이상하게 이거는 어떻게든 좀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남북 간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고 그 결실이 지금 맺었지 않나 싶고요. 그동안 북한에서 계속 거절했었잖아요. 네, 반응이 없었죠. 예, 반응도 없었고 오히려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을 향해서 남한을 향해서 계속 강성어조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지금 북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원래 이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힘들었잖아요. 예. 근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국경까지 봉쇄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있던 중국과의 교역도 물거품이 됐고 코로나 청정구역이라고 본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직 환자 확진자 하나도 없다.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백신도 하나 못 구한 상태고 거기다 지금 식량난도 처해졌거든요. 네, 작년에는 이제 장마랑 이제 네. 태풍이 심했고 올해는 또 폭염 가뭄. 그렇죠. 네. 그래서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린다. 그런데 뭐 국제사회 지원은 없고 또 북미 대화는 시작도 못한 상태고 결국은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남북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돌파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맨 처음에 취임했을 때 취임하고 나서 식량난이 많이 개선이 됐었어요. 네. 나름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잖아요. 뭐 고난의 강행군을 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마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물꼬를 틀려고 하지 않느냐. 식량난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신 공급 문제도 지금이야 사실은 우리도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가 지금 백신 허브 국가로 발돋움한 상황이니까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다. 게다가 식량과 백신은 국제사회의 제재 품목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예, 맞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뭐 오늘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는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일단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고 그리고 지난 4월부터 꾸준히 남북 정상들이 친서를 교환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훈풍이 불어온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일단 지금까지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니까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니 연락 채널 복원한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보면은 북한이 늘 이 연락 채널을 복원을 하면서 이제 관계를 엄청나게 개선시켜 나갔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 기대를 그럼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그 전에 파트너가 이제 트럼프였는데 트럼프는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서 밟아나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위에서 결정하는 스타일이니까. 탑다운 방식이죠. 근데 바이든은 정반대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렇게 단계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중에 제일 첫 단계가 바로 이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북미 대화는 언젠간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남한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 그러니까 북한은 결국은 뭐 남북 대화도 중요하지만 남북 대화보다 북미 대화를 더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핵을 포기한다. 남한 바라보고 포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미국 바라보고 포기하는 거니까. 포기할 때 우리한테 뭘 해줄 것이냐 뭐 이런 주장이 나올 거니까 결국은 미국하고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남한과의 관계는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남북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분위기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미 입당한 상태에서 네. 이제 지지율이 좀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입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얘기가 나오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에서 아니 입당도 안 하고 세불리게 나서는 건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예,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당연한 이야기고 지금 민주당이 경선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낙연, 뭐 이재명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 저렇게 내용이 깊어지면 나중에 원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네. 앞으로 국민의힘도 이제 경선 과정에 들어가면 민주당보다 더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순이다. 게다가 이제 홍준표 의원도 아마 준비하고 있을걸요. 예. 윤 전 총장이 입당하게 되면 어떻게 견제할지. 예. 그리고 홍 전 대표 입장으로서는 본인이 뭐 윤석열 총장의 검사 선배이기도 하고 네. 예. 정치 선배이기도 하고 정부적 판단이나 뭐 언론 플레이나 뭐 어떤 걸 대비해서도 나한테 안 된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준비를 했고 거기 아마 굉장한 견제가 들어올 텐데 윤 전 총장이 어떻게 방어를 하겠느냐. 본인이 뭐 이 대표랑 만나고 나서도 이제 앞으로 배우만 하겠다 뭐 이런 발언했잖아요. 네. 감독 연출 배우까지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 연출을 또 누가 맡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홍 의원은 본인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추측해 봅시다. 보면은 작가님은 시간이 좀 지날수록 이제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홍준표 의원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윤 전 총장도 그렇고 최 전 원장도 그렇고 당 외부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당에 오래 있던 사람은 외부 인사보다 내부 인사 쪽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홍 의원은 본인이 당이 탄핵당하고 그렇게 다 망가졌을 때도 자신이 2등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후보가 되면 내가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밖에 있는 사람들 또 네. 혹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 본인이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 있을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앞으로 대여 투쟁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경륜이 있는 홍 대표가 좀 앞서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러면은 윤 전 총장이랑 최재형 후보도 확실히 지금 서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른 당내 주자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들어가야죠. 윤 총장이 빨리 당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밖에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전 국회의원들이 합류했잖아요. 네. 사실 전직에 합류하는 것보다 현직에 합류하는 게 더 모양새도 좋고 힘도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밖에 있기 때문에 현직들은 못 가는데 들어왔을 때 어머만큼 세를 불릴 수 있느냐. 그것도 윤 전 총장의 힘이니까 자꾸 시간을 늦추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입당을 결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이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 체제 때 인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김종인 위원장과 어떤 물밑에서 교감이 있는 거다라는 식의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분들일 것 같으면 네. 오퍼 오면 바로 콜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어차피 뭐 전직이고 네.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네. 유력 대권 주자가 콜하는데 왜 안 가겠습니까? 근데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또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사인을 보냈으면 안 갔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글쎄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제3지대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개헌에 대한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과연 윤석열 총장이 그 개헌이라는 거기에 호응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이 드루킹 특검을 연장 그러니까 재개하자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 내용을 두고 친윤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릴레이 시위를 하자라고 동조를 했고 반면에 김용판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냐 식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이게 박가영 아나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면? 주장 자체가 좀 과하다라는 의견이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주장 자체도 과하다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그리고 뭐 홍준표 의원도 여기 반대 의견을 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드루킹 은폐했다 오히려 윤석열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통과시켰고 그 특검으로 인해서 1심, 2심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특검을 연장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얘기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 특검을 하려면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당이 이거 협의해 주겠어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불가능한 이야기를 윤 전 총장이 어떤 지금의 민주당 정권은 정통성이 없다. 뭐 그렇게 폄하해서 내가 좀 지지를 끌어올리겠다. 그런 의미로 한 번, 두 번 던질 수는 있는데 네. 다 이 옆에 있는 의원들까지 합세해서 릴레이 시위를 하자. 뭐 청와대 앞에 가서 어떻게 하자. 뭐 특검을 요구하자. 그거에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거는. 근데 정진석 의원이 사실은 굉장히 중진 의원의 나름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네. 여러 차례 지금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윤 전 총장을 만났는데 장모는 10원짜리 한 장 남의 도움 받은 적 없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발언도 네. 피해를 전했죠. 근데 그 발언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 발언으로 사실은 윤 전 총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왜 정진석 의원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윤 전 총장한테 마이너스예요. 이건 윤 전 총장 본인 입으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기자들이 다시 질문하면 또 한두 번 대답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정상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가능한 거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발목 잡는 것밖에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전 패착이라고 거둬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정진석 의원이 동조한 부분도 그런데 사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걸 알고 정치적인 수사라고 해도 그렇죠. 좀 네. 주장 자체가 지나치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네. 일사부재리 원칙도 있잖아요. 예. 저는 이건 어렵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전해진 소식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합당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넘게 협상을 해왔거든요. 실무 차원에서. 네, 이게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뭐 대표 간의談판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죠. 이 결렬은 저는 좀 당연한 수순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당에서 요구하는 게 국민의힘으로서 받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뭐 당명 변경이라든지. 예, 당명 변경이라든가 50대 50으로 돼 있는 대통령 경선 룰을 바꾼다든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국민의당 또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이나 또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앞선다면 네. 가능하죠. 그런 네. 주장을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특히 지난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안철수 대표는 지지율이 좀 떨어졌고 결국은 안철수를 꺾고 오세훈이 당선됐잖아요. 네, 서울시장.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금 올라간 상태인데 그 국민의당 그것도 뭐 100석 대 3석이 때 그 국민의당 요구에 국민의힘이 그거 왜 받아주겠습니까? 전혀 받아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결렬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다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제 뭐 당 대표끼리 만나서 통큰 협상을 하느냐. 일단 안철수 대표는 지금 국민의당으로 그대로 가면 대통령 선거 못 나옵니다. 당 대표를 계속해서 역임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상 대통령 나오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뭐 제3지대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손을 잡든가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에 흡수를 하든가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쫓기는 것은 안철수 측이다. 게다가 윤석열, 최재형 뭐 이런 사람이 뜨면서 네.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도 상당히 빠져버렸거든요. 예. 거기다 국민적 관심사에도 사라졌어요. 맞습니다. 보도 자체가 네. 적어진 것 같아요. 보도량 자체가 적어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나 굉장히 뭐 SNS에 비판을 하더라도 보도가 안 돼요. 근데 윤 전 총장은 어디 가서 한마디 해도 맥주 한 잔 마셔도 오늘은 뭐 부산에 가서 돼지국밥에 소주 반주했는데 그거까지 기사 다 나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두면 대권이 멀어진다. 뭔가 반전의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안 대표로서는 생각을 하겠죠. 지금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무산됐으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 부산 지역 소주죠. 저도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사진. 네, 저희가 2부에 이준석 대표가 직접 출연을 해서 예. 이 얘기는 또 이 대표에게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예,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이낙연 대권 주자 간의 일명 명락 대전이 서로 자제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과열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원팀 협약식도 내일 가진다고 하는데 이게 좀처럼 좀 봉합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협약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보들끼리는 가능할 거예요. 네. 뭐 이제 신사적으로 합시다.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 근데 캠프에서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각 캠프가 이제 구성 인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다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뭐 백제 발언권 이낙연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이 처음 꺼낸 건데 예. 뭐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증폭된 거잖아요 지금. 그걸 어떻게 다 못하게 하느냐 어려울 거라 봐요. 뭐 예를 들면 캠프는 그걸 안다 칩시다. 지지자들 간에 또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네. 다 막을 수는 어렵다. 다만 이제 너무 세게 나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원팀 되는 건 어려우니까. 감정의 골까지 상하면 안 된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아마 걱정하니까는 지도부에서는 뭐 이런 협약식 이벤트 같은 걸 해서라도 양쪽 진영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재명 캠프에서는 우리는 그동안 막기만 했다. 네. 이제 한번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근데 이낙연 캠프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니다. 또 이러고 있거든요. 양쪽에 이미 양쪽 감정 싸움이 좀 골이 깊어졌다.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지금 캠프의 수행 팀장이죠. 김남국 의원. 네. 연일 SNS에 이낙연 저격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같은 국회에서 계속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 머리로는 이해를 하더라도 가슴으로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게 당내 경선이 이렇게까지 참 치열해지나 싶기도 한데.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이명박 박근혜 붙었을 때보다 덜해요. 그때가 정말 제일 치열하긴 했죠. 그때는 절정이었어요. 예. 끝나면 서로 안 본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예. 그래도 봉합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도 방어이 됐죠. 근데 네. 오히려 그 보수 정당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봉합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또 그런 경우도 많았고. 근데 진보 정당 그게 또 잘 안 돼요. 이번엔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네. 근데 지금 원팀 협약식 자체도 이제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건데 문구 자체를 놓고도 또 캠프가 충돌하고 있어서 이게 흑백선전의 경우 제재한다라는 문구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 뭐 제재를 뭐 지도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도부에서 실질적으로 할 방법도 없고요. 결국은 지금 후보들이 미래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권력인 청와대 그리고 당보다도 훨씬 세가 더 센 사람들이고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하겠죠. 당에서 어떤 제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을 사람들도 아니에요. 지금 이미 호랑이 등에 다 올라탔기 때문에 호랑이가 멈출 때까지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백제 발언도 얘기를 하셨는데 백제 발언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투표 논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네거티브 전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두 후보 캠프 측에서 던진 이 이슈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 백제 발언에 대해서 지역 감정 조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낙연 캠프의 실수입니다. 이거는 이거 너무 몰고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당장 과거 이낙연 후보가 과거에 호남 출신의 어떤 인사를 격려하면서 호남 출신에서 이렇게 성공하기 힘들다 그런 발언을 한 걸 또 찾아서 이재명 캠프에서 올려버렸거든요.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역풍을 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심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낙연 후보 본인이 탄핵에 반대했다라고 얘기했고 당시 기사라도 어쨌든 남아 있으면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그게 또 예의고 금도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아니 뭐 탄핵 당시 정황이라든가 또 탄핵 전의 상황을 보면 절대로 반대할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게 그 민주당 전체 경선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국민의힘은 좋죠 뭐 지금. 오히려 뭐 탄핵 때문에 이낙연도 공격하고 네. 백제 발언 때문에 이재명도 공격하고 그대로 또 본경선 가면은 그렇죠. 계속 갖고 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예비 경선에서 나왔던 것은 상대 당이 본경선에 반드시 그대로 또 가지고 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막 상대 진영을 막 파헤치잖아요. 그건 나중에 다 민주당의 흉기로 돌아올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본격 경선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네거티브전이 치열할 테고 예. 결국은 당 안에서 나왔던 것 가지고 본선 가면 또 상대당이 그걸로 물고 늘어지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여창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그때 나왔던 모든 것들 전부 다 자기들은 네거티브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한 10년, 10여 년 지나서 다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예. 역사에 겨우는 것이죠. 뭐. 예.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저녁, 그러니까 오후 시간대입니다. TV 토론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전 예비 경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원래 본인의 성향은 많이 안 드러냈던 전략을 예. 썼거든요. 근데 이번 TV 토론은 좀 어떨지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예비 경선 때 TV 토론 이재명 후보 별 준비 안 했어요. 준비를 안 했다고요? 예, 당연히 예. 이길 줄 알았고 예. 본인도 원래 토론하는 거 자신 있어 했고 그렇죠. 그리고 8대1로 이렇게 때려 덤빌지도 몰랐고 그래서 별로 준비 안 했어요. 이번에 들리는 소문이 나오면 네.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또 소식통이 또. 제 직업이 정치평론이에요. 네. 뭐 여러 군데 다 발 뻗어놓고 있어요. 예. 각 캠프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스탠스를 바꿨을 때 이제 이낙연 후보도 이제 수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공격만 하다가 어떤 수비 모습을 보여줄까. 예. 거기에 또 지지율이 출렁거릴 수도 있겠죠. 내일 이제 TV 토론이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좀 재밌게 지켜봅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촉가이드 박가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